그날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버림의 순간은 생각보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3살 아이 하늘은 부모에게 버려졌습니다. 남은 건 할머니 서정임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가난과 냉대 속에서도 할머니는 아이를 지켰습니다. 다시는 버리게 하지 않겠다는 한 가지 약속으로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해가 흘렀습니다. 버려진 아이는 이제 버려지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듭니다. 이것은 한 할머니와 한 아이가 함께 쓴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강원도 산골 소도시의 겨울은 원래 소리가 적은 편입니다. 눈이 내리지 않아도 공기 자체가 무거워서 소리가 멀리 가지 못하는 계절입니다. 서정임은 새벽 5시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다만 전기장판이 식어가는 속도가 몸에 느껴져서 그 감각을 외면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방 한쪽 구석의 기름 난로는 이미 며칠 전부터 꺼져 있었습니다. 기름값이 부담스러워서가 아니라 기름을 살 돈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임은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는 오래된 곰팡이 자국이 지도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몇 년째 같은 모양입니다. 아들 민석에게서 전화가 온 건 사흘 전이었습니다. 엄마, 주말에 한번 내려갈게요.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반가움이나 그리움 같은 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짧게 그래라고만 답했습니다. 민석은 결혼한 뒤로 1년에 2~3번 정도 집에 들렀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며느리 서영과는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민석은 서연과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데려왔습니다. 강하늘, 3살. 정임이 손자를 직접 본 건 태어난 지 석 달 만이었습니다. 그때도 병원에서 잠깐 얼굴만 봤을 뿐입니다. 그 이후로는 사진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민석은 아이가 약해서 돌아다니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정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이는 정임의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파리했습니다. 눈은 초점이 흐릿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서연이 아이를 안고 있었지만 그 품이 편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아이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고개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정임은 문을 열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만 까닥이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은 채로 방 한쪽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차라도 한 잔. 아니에요. 서연이 짧게 잘랐습니다. 정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석은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회색빛 하늘과 앙상한 나뭇가지들 뿐이었습니다. 엄마. 민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더 이상은 못해요. 정임은 그 말의 의미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너무 아파요. 병원 다니는 것도 힘들고 약값도 감당이 안 되고 서연이도 일을 못 나가니까 우리 둘 다 무너지는 거예요. 민석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저 정리된 사실을 나열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며칠만 엄마가 봐줄 수 있을까 해서요. 며칠? 정임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그 품 안에서 가느다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다가가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몸이 뜨거웠습니다. 고열이었습니다.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다리도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정임은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열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엔 데려가셨어요? 갔죠. 근데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서요. 서연이 짧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저희 가봐야 해요. 지금요? 정임이 물었습니다. 네. 오늘 안에 서울로 올라가야 해서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이미 현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민석아, 정임이 불렀습니다. 민석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멈춰 섰을 뿐입니다. 이게 며칠이 맞아? 정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했습니다. 민석은 한참을 서 있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정임은 그 자리에 서서 품 안의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하늘은 눈을 반쯤 뜬 채로 정임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초점은 흐렸지만 분명 정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은 점점 더 추워졌습니다. 전기장판의 온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정임은 아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아이의 떨림이 정임의 가슴에 전해졌습니다. 괜찮아. 정임이 속삭였습니다. 할매가 있어.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은 손가락 하나가 정임의 옷깃을 살짝 움켜쥐었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열에 시달렸고 밤새 신음을 냈습니다. 정임은 젖은 수건으로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고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먹였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아이는 잠이 들었습니다. 정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습니다. 눈이 올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정임은 직감했습니다. 이건 며칠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잠깐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평생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또 하나, 만약 자신이 이 아이를 돌보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다시 어디론가 버려질 거라는 것을. 정임은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다시는 안 그래. 정임이 말했습니다. 할매가 너를 다시 버리기는 안 해. 아이는 잠든 채로 작게 숨을 쉬었습니다. 정임은 그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늘을 키운다는 건 매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일이었습니다. 정임은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깨기 전에 모든 준비를 끝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난방을 켰습니다. 기름은 아껴 써야 했지만 아이가 있는 방만큼은 따뜻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 약을 챙겼습니다. 하늘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아침 6시 하늘을 깨웠습니다. 하늘아, 일어나자. 아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을 맞추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임은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힘이 없어서 단추를 끼우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할매가 해줄게. 정임은 천천히 그러나 능숙하게 아이를 씻기고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혔습니다. 하늘은 숟가락을 쥘 수 있었지만 입까지 가져오는 건 힘들어했습니다. 정임은 옆에 앉아서 한 숟가락씩 떠먹였습니다. 천천히. 급하지 않아. 하늘은 천천히 삼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정임을 봤습니다. 할매는 안 먹어요? 할매는 나중에 먹어. 하늘이 먼저. 정임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침을 먹이고 약을 먹이고 하늘을 눕혔습니다. 그리고 정임은 집을 나섰습니다. 7시 30분 시장 반찬 가게로 갔습니다. 정임은 이곳에서 오전 내내 일했습니다. 채소를 다듬고 반찬을 담고 손님이 오면 계산을 도왔습니다. 가게 주인 박순자는 정임보다 나이가 적었지만 말투는 거칠었습니다. 정임이 언니, 오늘은 좀 일찍 오셨네? 네. 하늘이 일찍 일어나서요. 그 애 아직도 집에 있어요? 시설 같은데 안 보내요?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도 나이가 있으신데 그렇게 평생 돌보긴 힘들잖아요. 요즘엔 시설도 좋다던데. 순자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임은 듣고 있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귓가에는 다 들렸습니다. 장애 있으면 미래도 없고 언니만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정임은 칼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는 제가 키웁니다. 그래도 됐어요. 정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정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늘은 혼자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임이 문을 열자 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매, 응 왔어. 정임은 가방을 내려놓고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하늘의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열은 없었습니다. 밥 먹자. 네. 점심을 먹이고 다시 약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정임은 또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엔 농가였습니다. 정임은 밭일을 도왔습니다. 감자를 캐고 풀을 뽑고 수확한 작물을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없었습니다. 저녁 6시까지 일하고 정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매, 배고파요. 하늘이 말했습니다. 그래, 금방 해줄게. 정임은 서둘러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는 반찬이 몇 가지 남아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하늘에게 먼저 밥을 먹이고 정임은 그제야 자신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밤 9시 하늘을 씻기고 재웠습니다. 그리고 정임은 또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모텔 청소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정임은 모텔 복도를 오가며 방을 청소했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고 화장실을 닦고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무릎이 시렸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새벽 2시 집에 돌아와 하늘을 확인했습니다. 잘 자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그제야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똑같이 반복될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버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하늘은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제대로 된 재활센터가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 시내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예약 잡혀 있어요. 꼭 오셔야 해요. 병원 접수처 직원이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임은 전화를 끊고 손에 쥔 달력을 봤습니다. 화요일은 시장 일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일을 빠지면 그날 일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가는 교통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임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병원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하늘아, 미안해. 다음에 가자.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동네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정임이 씨, 잠깐 나와보시오. 정임은 하늘을 방에 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장은 팔짱을 낀 채로 정임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애 계속 집에만 둘 거요?
무슨 말씀이세요? 동네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애 울음소리 들린다고, 밤에도 불 켜져 있다고, 혹시 학대하는 거 아니냐고. 정임은 숨이 막혔습니다. 학대요? 제가 왜? 나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소. 근데 말이 많으면 신고 들어가요. 그럼 복지과에서 나와요. 그게 싫으면 차라리 시설에 보내는 게 나을 거요. 저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조용히 지내시오. 동네에 피해 주지 말고. 이장은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갔습니다. 정임은 한참을 서 있다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늘은 창가에 앉아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매, 저 때문에 힘들어요? 정임은 깜짝 놀라 아이를 돌아봤습니다. 아니야. 왜 그런 생각을 해? 다 들렸어요. 사람들이 저 때문에 할매한테 뭐라고 하는 거.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임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하늘아, 들어봐. 할매는 하늘이 때문에 힘든 게 아니야. 할매는 하늘이랑 같이 있어서 괜찮아. 정말요? 정말이야. 하늘은 정임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오래된 공책을 꺼냈습니다. 하늘을 돌보기 시작한 날부터 쓰기 시작한 노트였습니다. 하늘의 모든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하늘이 처음으로 웃은 날, 손가락을 조금 움직인 날, 할매라고 처음 불러준 날, 정임은 노트를 넘기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오늘 하늘이가 물었다. 저 때문에 힘들어요? 나는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하늘이를 다시 버리게 할 순 없다. 정임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은 깊었습니다. 그리고 정임은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안 되겠다고. 이곳에서는 하늘이에게 미래가 없다고. 정임은 노트를 덮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떠나야겠다고. 정임은 일주일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떠나기로 결심한 뒤로 매일 밤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노트에 적고 지우고 다시 적었습니다. 하늘은 그런 정임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할매, 뭐 써요? 응, 그냥 생각 정리하는 거야. 정임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먼저 집을 정리했습니다. 이 집에는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혼자였습니다. 민석이 떠난 뒤로는 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온 뒤로는 혼자가 아니게 됐습니다. 정임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장롱, 오래된 이불, 깨진 그릇들. 가져갈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가져가야 할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늘의 옷과 약, 그리고 노트 한 권이면 충분했습니다. 할매, 우리 어디 가요? 하늘이 물었습니다. 정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늘아, 우리 새로운 곳으로 가볼까? 왜요? 여기보다 하늘이한테 더 좋은 곳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늘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거기 가면 저 나아져요? 정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아질 거라고 말할 수도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매가 있으면 괜찮아.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정임은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씩 인사를 했습니다. 시장 반찬가게 박순자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저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순자는 물을 썰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다른 데로 이사 가려고요. 이사요? 갑자기
순자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늘이 때문에요. 여기선 병원도 멀고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그래서 좀 더 나은 데로 가보려고요. 순자는 잠시 말없이 정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어디 가서도 쉽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그래도 가실 거예요? 네.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농가 주인에게도 모텔 주인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놀라고 말리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면 다시 돌아오세요. 모텔 주인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임은 그렇게 답했지만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정임이 선택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신도시였습니다. 지도를 보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알아낸 곳이었습니다. 대중교통이 있고 병원이 가깝고 무엇보다 아무도 정임과 하늘을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사평 남짓했습니다. 공동주방, 공동욕실이었습니다. 월세는 강원도보다 비쌌지만 관리비는 저렴했습니다. 여기요?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네. 좁은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정임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짐을 싸는 데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가져갈 게 적었지만 버릴 것들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임은 오래된 사진 몇 장을 챙겼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민석이 어렸을 때 사진, 그리고 하늘을 처음 안았을 때 찍은 사진 한 장. 할매, 이건요? 하늘이 낡은 인형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거 민석이가 어렸을 때 갖고 놀던 거야. 가져가요? 정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두고 가자. 하늘은 인형을 내려놓았습니다. 떠나는 날은 비가 왔습니다. 새벽부터 내린 비는 오후까지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하늘을 우비에 감싸고 짐을 챙겼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집문을 잠그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3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늙어간 집이었습니다. 아들을 키운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손자와 함께 떠나는 집이었습니다. 할매, 안 아쉬워요? 하늘이 물었습니다. 아쉽지. 정임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가요? 응, 가야지. 두 사람은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정임의 옷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하늘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산이 사라지고 건물이 늘어났습니다. 하늘은 그 변화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할매, 응? 저기 다 새로 지은 거예요? 하늘이 창밖의 아파트 단지를 가리켰습니다. 그런가 보구나.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네. 하늘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할매, 저 건물들이요. 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왜? 사는 사람이 다르니까요. 정임은 하늘을 돌아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새 집에 도착한 건 저녁 6시였습니다. 방은 예상보다 더 좁았습니다. 짐을 풀자 공간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늘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네. 하늘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할매, 여기 따뜻해요. 그래. 네. 강원도보다 따뜻해요. 정임은 그제야 안심했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동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지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손자를 키우고 있는데 장애가 있어서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상담원은 친절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시간 되세요? 직접 오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네, 가겠습니다. 정임은 전화를 끊고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곳에 도착했다. 하늘이는 여기가 따뜻하다고 했다. 나도 그렇게 느껴졌으면 좋겠다. 정임은 노트를 덮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임은 생각했습니다. 여기선 달라질 수 있을까? 여기선 하늘이가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정임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정임은 하늘의 손을 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지과는 2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었지만 정임은 계단을 선택했습니다. 하늘이 천천히 오를 수 있도록 옆에서 부축했습니다. 할매,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천천히 가자. 급할 거 없어. 복지과 창구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정임은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하늘은 의자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매, 저기 불 많아요. 그러네. 왜 이렇게 밝게 해놨어요? 글쎄, 일하는 사람들 눈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정임의 번호가 불렸습니다. 23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정임은 하늘을 데리고 창구로 갔습니다. 상담원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정임보다 30은 어려 보였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손자를 키우고 있는데요. 장애가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러 왔습니다. 상담원은 모니터를 보며 키보드를 쳤습니다. 장애인 등록은 되어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그럼 먼저 장애 진단을 받으셔야 해요. 진단서를 발급받고 등록 신청을 하시면 심사 후에 등급이 나와요. 얼마나 걸려요? 보통 1달에서 2달 정도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지원을 못 받나요? 네. 등록이 완료되어야 지원이 시작돼요. 상담원은 서류 몇 장을 건넸습니다. 여기 안내문 드릴게요. 필요한 서류 목록이랑 신청 절차 나와 있어요. 정임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글씨가 작았습니다. 읽기 어려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은 인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늘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하늘이 물었습니다. 할매, 어떻게 된 거예요? 응, 할매가 서류 좀 준비해야 해. 그럼 하늘이 도움 받을 수 있대. 오래 걸려요? 좀 걸려. 근데 괜찮아. 할매가 할게.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동주민센터보다 더 멀었습니다. 정임은 하늘을 데리고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접수하셨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장애 진단 받으러 왔어요. 신분증이랑 보험증 주세요. 정임은 서류를 건넸습니다. 간호사는 컴퓨터를 보며 키보드를 쳤습니다. 진료비 3만 원이고요. 진단서 발급비 별도예요. 얼마예요? 5만 원이요. 정임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돈을 세어봤습니다. 8만 원이 있었습니다. 간신히 낼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정임과 하늘은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대기실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조용했습니다. 정임은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아, 무섭지? 아니요. 할매 있으니까 괜찮아요. 정임은 하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표정은 무뚝뚝했습니다. 어디 불편하세요? 손이랑 다리에 힘이 없어요. 걸을 때 떨리고요. 의사는 하늘을 살펴봤습니다. 손을 만져보고 다리를 움직여 봤습니다.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뇌성마비 소견이 보이네요. 정밀 검사 받아보셨어요? 아니요. 그럼 MRI 찍어야 해요. 예약 잡을게요. 그건 얼마예요? 보험 적용되면 20만 원 정도요. 정임은 숨이 막혔습니다. 20만 원. 한 달 월세보다 비쌌습니다. 꼭 찍어야 하나요? 진단서 발급하려면 필요해요. 정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도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버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할매. 하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응? 제가 할매한테 짐이에요? 정임은 깜짝 놀라 하늘을 돌아봤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 병원비도 비싸고 할매가 힘들어 보여서요. 정임은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 할매는 하늘이 때문에 힘든 게 아니야. 그럼요. 할매는 하늘이랑 같이 있어서 괜찮아. 힘든 건 돈 문제지. 하늘이 문제가 아니야. 하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매, 저 커서 할매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정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신문 9일란을 펼쳤습니다. 청소일, 식당일, 배달일. 할 수 있는 일은 많았지만 하늘을 두고 나갈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정임은 몇 군데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부분 나이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죄송한데 저희는 좀 더 젊은 분을 찾고 있어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정임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늘은 방 한쪽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뭐 그려? 집이요. 정임은 다가가 그림을 봤습니다. 작은 집 한 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집 앞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할매랑 저요. 정임은 그림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하늘아, 너는 커서 뭐 하고 싶어? 하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요, 할매처럼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 되고 싶어요. 왜? 할매가 저 도와주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정임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늘아, 너는 착한 아이구나. 네. 하늘은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임은 MRI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했습니다. 새벽 신문 배달, 오후 청소일, 밤 편의점 야간 근무. 잠은 하루에 4시간도 못 잤습니다. 하늘은 그런 정임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할매가 돌아올 때마다 물 한 잔을 따라 놓았습니다. 할매, 물. 고마워, 하늘아. 정임은 물을 마시고 하늘 옆에 앉았습니다. 할매,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그래, 뭐 발표했는데? 제 꿈이요. 어떻게 말했어? 저는 느립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정임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이 뭐래? 잘했대요. 그리고 친구들이 박수 쳐줬어요. 정임은 하늘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하늘이 정말 대견하다.
하늘은 정임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하늘이가 말했다. 저는 느립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자기 길을 찾고 있다. 나는 그 길을 막지 않겠다. 정임은 노트를 덮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임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의 꿈은 이제 희망이 아니라 책임이 되었다고. 그리고 그 책임은 이 아이가 스스로 짊어지겠다고 한 것이라고. 정임은 그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막지 않고 밀어주며 함께 걸어야 했습니다. 그게 정임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늘이 대학에 입학한 날 정임은 혼자 울었습니다. 캠퍼스 정문 앞에서 하늘을 내려보냈습니다. 휠체어를 탄 하늘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정임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닫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늘은 대학에서 경영학과 사회복지학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할매, 저 이거 배우고 싶어요. 왜? 도와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싶어요. 정임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눈빛만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하늘은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고 동아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휠체어 때문에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매, 오늘 발표 잘했어요. 그래, 뭐라고 했는데?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요. 일자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 기회가 부족한 거라고 했어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이 뭐래? 좋은 관점이래요. 근데 현실은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꿀 거예요. 하늘은 웃었습니다. 정임은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정말 자기 길을 걷고 있구나. 대학 2학년 겨울이었습니다. 하늘은 집에 돌아와 정임 앞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할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응, 말해봐. 저 회사 만들고 싶어요. 정임은 잠시 멈췄습니다. 회사? 네. 저 같은 사람들도 일할 수 있는 곳이요. 장애가 있어도 취약해도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회사요. 정임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쉽지 않을 텐데. 알아요. 근데 해보고 싶어요. 돈은? 일단 작게 시작할 거예요. 원룸 하나 빌려서 컴퓨터 몇 대 놓고 원격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모아서요. 정임은 한참을 말없이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차를 끓여 하늘 앞에 놓았습니다. 할매는 반대 안 해? 하늘이 물었습니다. 왜 반대해? 내가 하고 싶은 거면 해야지. 실패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 다시 시작하면 되지. 정임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늘아, 할매는 너를 믿어. 내가 느리다는 거 알아. 근데 멈추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 그러니까 해봐. 할매가 옆에 있을게.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매, 고마워요. 고맙긴. 할매가 더 고맙지. 하늘은 작은 원룸에서 시작했습니다. 책상 2개, 컴퓨터 3대, 전화기 1대.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홍보도 어려웠고 신뢰를 얻기는 더 어려웠습니다. 장애인이 운영하는 회사요? 제대로 될까요? 취약 청년 채용이요? 일은 제대로 하나요? 그런 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그때마다 똑같이 답했습니다. 네, 제대로 됩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늘은 직원들을 교육했습니다. 업무를 배정하고 피드백을 주고 격려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습니다. 마감을 놓치기도 했고 클레임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시 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하늘의 회사는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고 지역 기업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직원도 10명으로 늘었습니다. 하늘 씨, 이번에 정부 지원 사업 선정되셨어요. 직원이 기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축하드려요. 하늘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정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매, 우리 지원 사업 선정됐어요. 그래, 잘 됐다. 할매, 보러 와요. 응, 갈게. 정임은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하늘의 회사로 갔습니다. 사무실은 예전보다 넓어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매. 하늘이 고개를 들어 웃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정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다 하늘이가 만든 거야? 네. 다 같이요. 정임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대단하다, 우리 하늘이. 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매가 더 대단해요. 할매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정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하늘의 회사는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실렸습니다. 20년 전 버려진 아이, 취약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대표가 되다. 기사는 하늘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3살 때 버려졌던 아이가 할머니 손에 자라 대학을 나와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취임식 날이었습니다. 작은 강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직원들, 협력업체 관계자들, 그리고 정임도 있었습니다. 정임은 맨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에 띄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늘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하늘입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20년 전 3살 때 버려졌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를 할머니 집에 두고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정임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느렸습니다.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배우는 것도 느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다시 버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졌습니다. 저를 버리지 않은 한 사람이 제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버려진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느려도 괜찮고 약해도 괜찮고 다르면 다른 대로 함께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정임은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후 하늘이 정임에게 왔습니다. 할매, 왜 뒤에 앉아 계셨어요? 앞은 중요한 사람들 자리잖아. 할매가 제일 중요한데요. 정임은 웃었습니다. 이제 하늘이는 할매 없이도 잘할 수 있어. 아니에요. 할매 없으면 안 돼요. 하늘이 정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할매가 저를 지켜줬기 때문이에요.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할매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내 옆에 있었을 뿐이야.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정임은 하늘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키운 게 아니라 이 아이와 함께 삶을 다시 세웠다고. 그날 밤 정임은 오래된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하늘이가 남겨졌다. 정임은 마지막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오늘 하늘이는 대표가 되었다. 버려진 아이는 이제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다. 나는 이 아이를 다시 버리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나를 다시 살게 했다. 정임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또 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임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이제 혼자서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정임이 바랐던 전부였습니다.